안녕하세요. 이철성의 한시 여행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인의 한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펙 쌓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적 있으셨나요?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자격증도 따고 논문도 쓰고 막상 돌아왔더니 자리가 없다는 말.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신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국에서 천재로 불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오늘 만날 시인은 최치원입니다. 857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그 나이에 홀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부모님이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최치원은 해냈습니다. 18세에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이 치르는 과거에서 장원, 그것도 신라 출신이. 그런데 합격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당나라에서 외국인이 실제 관직을 얻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급제 이후 2년 동안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은 낙양을 떠돌았습니다. 글을 써서 팔고 남의 문서를 대신 써주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쓴 시가 수백 편입니다. 자리 없는 천재가 홀로 이국 땅에서 글을 쓰던 시절. 2년 뒤 율수현의 말단 현위로 임명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군청의 하급 공무원 정도. 그 율수현 시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현 남쪽에 쌍여분이라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장사치에게 시집 보내려 하자 둘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여인의 무덤. 최치원이 무덤 앞 바위에 시를 써붙였습니다. 그대들 꿈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긴긴 밤 나그네를 위로함이 무슨 허물이 되리요. 그날 밤 달이 밝고 바람이 좋은데 아름다운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술을 마시고 시로 화답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달이 지고 닭이 울자 두 여인은 시를 지어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천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최치원은 눈물이 흐르는 줄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수의전에 실려 1000년 넘게 전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홀로 밤을 보내던 그 외로움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25. 황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이 당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최치원은 반란 진압군 사령관의 참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토황소 경문. 온 세상이 너를 죽이려 하고 땅속 귀신들도 이미 의논했을 것이다. 이 경문을 읽던 황소가 자기도 모르게 침상에서 내려앉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장 하나로 적장을 제압한 사람. 당나라 황제가 직접 금과 물고기 모양 패를 하사했습니다. 당나라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추야우중. 가을 비 내리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당나라 시절에 쓴 시입니다. 추풍 유고음, 새로 소지음.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조리 나니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드물구나.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 창밖에는 깊은 밤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오원절구 4줄. 그런데 이 짧은 시 안에 황소를 침상에서 내려앉힌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있습니다.
새로 소지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드물다. 당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을 날렸지만 아무도 진짜 나를 몰랐다는 것. 그리고 창밖에는 비. 등불 하나 앞에 홀로 앉아서 말리박 신라를 그리던 밤. 이 시는 그 밤에 쓰인 것입니다. 29. 최치원은 고국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 최고의 문장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런데 신라는 달랐습니다. 신라에는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태어난 신분이 육두품이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육두품이었습니다. 당나라 황제에게 직접 인정받은 사람이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신분의 벽에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왕 곁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골 귀족들에게 밀려 지방 태수로 내보내졌습니다. 함양, 부성, 대산. 지방을 전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94년,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렸습니다. 나라를 살릴 개혁안 10가지. 여왕은 읽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아찬이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혁은 묻혔습니다. 최치원은 다시 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직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제 가야산 독서당. 가야산 독서당에 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인사에 은거하던 시절, 말년에 쓴 시입니다. 광분 첩석후 중만. 인어 난분 지척간. 첩첩 바위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는 물소리. 지척에서 하는 말도 분간하기 어려워라. 상공12성, 도의, 고교류수, 진농산. 늘 두렵건대 시비하는 소리 내 귀에 닿을까봐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네. 칠언절구, 4줄. 세상의 시비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두렵다. 그래서 물소리로 산을 둘러버렸다. 이것은 자연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절망한 사람의 시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그래도 계속 들려오는 세상의 소란이 두려울 때, 그는 물소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해인사에서도 그는 완전히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종들을 물리치고 지리산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개천을 따라 걷다가 계곡과 너럭바위에 이르러 더러워진 귀를 개울물에 씻었습니다. 세상이 시비 소리에 물든 귀를. 그리고 짚고 온 지팡이를 개울가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라나면 나도 살아있는 것이고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으로 알라. 그 후 그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자란 자리에는 나무가 생겼습니다. 학사대라고 불렸습니다. 2019년 태풍에 부러지기 전까지 1000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 무렵의 일입니다. 죽었는지 신선이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려 현종은 그가 사라진 지 100년도 더 지나서야 그에게 최고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창후. 살아있을 때 주지 못한 것을 죽고 나서야 주었습니다. 29에 돌아와 40에 사라진 사람. 그 사이 11년 동안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을 드립니다. 새로 소지음.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드물구나. 1100년 전 당나라 객사에서 신라 청년이 쓴 한 줄. 실력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날. 그런 날이 있으셨다면 최치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썼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낭송입니다. 추야우중 전문입니다. 추푼 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만리심.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니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드물구나. 창밖에는 깊은 밤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